형, 할머니가 보고 싶어.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두 남자아이가 초라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형과 7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 아이들 손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종이컵에 담긴 오뎅 국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할머니 진짜 이거 좋아하셨지? 응. 할머니가 추울 때마다 우리한테 사주시던 거잖아. 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공동묘지 입구.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 남자는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여자는 검은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들의 외아들 기일이었거든요. 29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째.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부부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보, 또 1년이 지났네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 남편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과일과 꽃을 정성스럽게 놓으면서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식을 잃은 아픔은 결코 무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묘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보고 싶어.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두 남자아이가 초라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형과 7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 아이들 손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종이컵에 담긴 오뎅 국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할머니 진짜 이거 좋아하셨지? 응. 할머니가 추울 때마다 우리한테 사주시던 거잖아. 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눈이 형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세상에, 저 얼굴. 형아이의 옆모습이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울 때 입꼬리가 내려가는 모습까지. 마치 15년 전 어린 시절 아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좀 봐요. 남편도 이미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값비싼 제수 음식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무덤과 달리 아이들의 무덤에는 종이컵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진했습니다. 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형이라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이제 곧 동생 학원비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형의 낡은 재킷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형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은빛이 바랜 작은 십자가 목걸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목걸이는 15년 전 아들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부인이 직접 아들 목에 걸어주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주문 제작한 것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부인의 목소리에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른의 등장에 아이들은 움찔했습니다. 특히 형은 본능적으로 동생을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부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누가 묻혀 계시니?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 네. 친할머니는 아니고 저희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형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부인은 무덤의 비석을 보았습니다. 김순자.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망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 질문에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몰라요. 제가 5살 때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어? 혼자요. 저희 둘이.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너희 둘이? 10살짜리가 7살을 돌보면서.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계속 그랬어요. 복지관 아저씨들이 가끔 와서 확인하긴 하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형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어깨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머니께 오뎅 국물을 드리러 온 거니?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형은 무덤 위의 종이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할머니가 제사 음식은 못 차리시고 대신 추운 날엔 편의점에서 오뎅 국물을 사주셨어요. 할머니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만 먹지 말고 할머니도 나눠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셋이서 하나씩 나눠 먹었어. 할머니는 당신 것도 결국엔 우리한테 다 주셨지만요. 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점심은 먹었니? 아직요. 할머니 먼저 뵙고 먹으려고요. 그럼 우리랑 같이 먹을래? 아저씨가 사줄게.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돈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고작 주머니에서 꺼낸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부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부인은 다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민준이고요. 동생은 민서예요. 민준아, 민서야. 아줌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오늘 아줌마 아들 기일이거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너희가 같이 밥 먹어주면 아줌마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안 될까? 이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응. 너랑 비슷한 나이에. 민준이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요.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식당은 묘지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된장찌개 정식을 시켜주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다가 배가 고팠는지 점점 숟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시켜줄 수 있으니까. 남편의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아들을 닮아서 그래. 정말요? 응. 얼굴도 닮았고 착한 것도 닮았어.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너 태어난 병원 알아? 병원요?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럼 너 목에 있는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민준이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 아니요. 할머니도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신대요. 제가 버려졌을 때 이미 하고 있었대요. 버려졌을 때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다가 병원 앞에서 저를 발견하셨대요. 상자 안에 담겨 있었대요. 그때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병원 앞? 어느 병원? 세광병원이요. 할머니가 거기서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세광병원. 남편과 부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던 바로 그 병원.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혹시 내 정확한 생년월일 알아? 네. 2010년 3월 15일이요. 남편이 헛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난 날짜가 2010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분만실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런데 그날 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신생아실로 옮겼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겨줬습니다. 그때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에 걸어줬던 목걸이가 없어져 있었던 것.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검사할 때 잠깐 빼뒀다가 깜빡했다며 나중에 다시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의 발 뒤꿈치에 있던 작은 점이 사라져 있었던 것. 당시 부인이 점이 없어졌네? 라고 했을 때 간호사는 원래 신생아 점은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아, 혹시 내 발 뒤꿈치에 점 있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오른쪽 발 뒤꿈치에 있는데. 그 순간 부인이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설마.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15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라면 자신들이 키운 아들이 사실은 다른 아이였고 진짜 자신들의 아들은 병원 앞에 버려졌다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증거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사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아저씨가 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 네. 왜요? 그냥 기념으로. 민준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민준이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래된 앨범 폴더를 열었습니다. 15년 전 생후 한 개월 된 아들의 사진, 그리고 지금 찍은 민준이의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도 사진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제대로. 어떻게요? DNA 검사. 그 말에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어떻게? 일단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나중에 설명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옆으로 갔습니다. 민준아, 머리에 뭐 묻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챙겼습니다. 휴지에 조심스럽게 감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집이 어디니? 신월동이요. 반지하 집에 살아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니? 민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컸어요. 밥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동생 숙제도 봐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손은 너무 작았습니다. 부인이 참지 못하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연락해. 응?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가 돕고 싶어서 그래. 너희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싶어. 안 될까?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가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이 너만 할 때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아저씨는 너 같은 착한 아이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나. 우리 아들 대신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안 될까?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민준이가 동생을 보았습니다. 민서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인은 그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우리를 다시 부모로 만들어줘서. 식당을 나올 때 남편은 민준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아저씨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네. 그리고 이거. 남편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생활비야. 받아.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은. 민준아, 어른 말 잘 들어야지. 아저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돼. 대신 동생이랑 건강하게 잘 지내. 그게 아저씨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남편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 DNA 검사 의뢰하러.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그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야죠. 우리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그리고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도 함께 의사의 진료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친자 확률 99.99%,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맙소사. 부인도 서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어.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15년 동안 다른 아이를 키웠던 그들. 그리고 15년 동안 가난 속에서 홀로 버텨온 진짜 아들.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이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세광병원에서 신생아 혼동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은폐됐었죠. 담당 간호사가 실수로 두 아기를 바꿨고 나중에 발각될까봐 한 아기를 병원 앞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키운 아이는 다른 집 아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진료실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한테 가야 해. 지금요? 지금 당장. 부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신월동 반지하.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마침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민준아. 부인이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아, 아줌마, 왜 여기? 부인은 민준이를 꽉 안아버렸습니다. 미안해. 네, 왜요? 15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민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뭐? 남편도 다가와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내 진짜 부모야.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 병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찾았어. DNA 검사로 확인했어. 민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아들이야. 진짜 우리 아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저한테도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응. 우리가 내 부모야. 15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민준이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민준이와 민서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민서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형, 여기 엄청 커. 민준이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부인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원래 내 집이야. 그래도 민준아. 남편이 민준이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혼자 버텨온 거 아빠가 다 알아. 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기대도 돼. 알겠지? 민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도 이제 형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도 믿어도 돼. 우리가 너희 가족이니까. 민서가 달려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고마워요. 남편이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형 잘 챙겨줘서.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된 식사.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있잖아요. 응? 할머니도 이렇게 우리랑 밥 먹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부인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드디어 가족을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할머니 산소 찾아뵐 거야.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설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자보지 못했을 아이가 드디어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요. 남편이 부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가족 4명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2개의 무덤 앞, 하나는 15년 동안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의 무덤, 하나는 민준이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 부부는 두 무덤 모두에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지켜주셔서. 민준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부모님 찾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함께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15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15년 동안 지켜본 사랑.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